반갑습니다. 이제 어린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재에는 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 콘텐츠 진단과 전망. 둘째, 어린이 개념의 정체성 탐구. 셋째, 대안이라 할 다양성의 숲. 먼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진단과 전망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서는 느낌이 온전히 전달되진 않아요. 그야말로 숨가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이 형성될 무렵만 해도 시도의 의미가 컸지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면서 가능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했고 몇몇 성공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어엿한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분야로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2022년까지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한 겁니다. 매출액은 22.5%, 수출액은 29.5%, 고용은 5.7% 정도 상승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산업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월등하게 높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까지 바뀌기는 어려워요. 이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콘텐츠라는 간행물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후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는 것, 성장이 곧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면 성장이란 생물이 자라거나 사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한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등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반면 성숙은 무르익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 익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숙한 인간, 정치적인 성숙 등등의 표현이 해당합니다. 이런 구분을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해 봅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그 어떤 나라보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숙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문화 콘텐츠 전반을 넓고도 깊게 아우르는 이론서가 나오지 못했고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도출하지도 못했으며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성찰이 누적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속도에서 찾습니다. 요컨대 변화를 따라잡기에만 급급했던 까닭에 돌이켜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교재 18쪽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라기만 해서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고 더디더라도 줄기가 악세지기를 기다려야 하며 아쉽더라도 화려한 꽃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알차게 여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빈 대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을 다지고 깊고도 넓게 성찰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때 더욱 분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매체 간 교류를 촉진시켜 융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요. 우리가 이미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전통적인 인쇄 출판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아우릅니다. 문제는 문화 콘텐츠의 분야들이 각자 나름의 체계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가치와 미학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묶어놓긴 했지만 매체들 간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매체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작품에 구현되는 이야기 분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고 강조하는 부분도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재 19쪽의 내용처럼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창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매체들의 특징과 쓰임새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는 융합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연구자 개인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이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광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둘째, 통합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개발, 스토리텔링과 멀티미디어 메이킹을 아우르는 제작, 유통과 마케팅을 통한 판매 등의 세 단계입니다. 이것을 각각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예술, 공학,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아이템 도출에 필요한 상상력이 발현되고 예술을 통해서 이야기 구성과 미학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공학의 기술력이 제작에 필요한 도구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마케팅은 소비자 요구 분석과 판매 유통 전략 수립에 유용합니다. 셋째, 문화 콘텐츠를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존의 문화예술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에서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합니다. 문화예술 작품은 대표적인 연성 텍스트, 그러니까 가볍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논의들까지 허술하거나 어설픈 채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움을 통해서 딱딱한 진리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 바로 여기에 문화예술과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 중 상당수는 몇몇 성공 사례들의 경제적인 성과만 강조하거나 그를 근거로 막연한 제안을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리포터 영화의 수익이 현대자동차 1년 판매액과 비슷하다는 등 정작 게임 콘텐츠는 규제하면서 게임기만 만들어 자랑하고는 닌텐도를 따라잡겠다라고 말하는 등 BTS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니까 아이돌을 육성해서 홍보대사로 쓰자는 등 이런 주장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래서야 헛된 기대를 증폭시켜 실망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물론 문화 콘텐츠의 개념을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단계에서는 이런 논의들도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한 논의를 진행해야 해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창작 방법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